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키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과 예술에 대해 공부해 왔는데요. 제 부모님은 패션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과 예술에 대해 공부해 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즈음 저는 패션과 예술에 대해 흥미도 재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옷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 대신에 부모님이 디자인하신 옷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최적의 시장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예술 공부를 그만두고 그날부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중국 대학교로 유학까지 갔죠. 제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인건비도 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이 커서 제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처음 방문하게 된 중국은 생각보다 만족스럽더군요. 중국인들은 우통을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호탕한 성격에 제게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국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처음 보는 제게 몹시 친근하게 대해주며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도 첫 한 달이었을 뿐 그 후부터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생각보다 배우기 까다로운 언어였고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중국이었기에 생활 난이도가 수직 상승했거든요.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도 중국인 직원들은 헬로조차 못 알아들었고 그나마 영어를 조금 배웠다는 중국인 학교 친구들 또한 왜 아름다운 중국어를 놔두고 영어 같은 소국의 언어를 사용하냐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알면 알수록 겉으로만 호탕할 뿐 속은 열등감 덩어리만 가득할 뿐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무시와 차별을 가했거든요. 그나마 저는 백인이라 중국어 발음이 서툴러도 무시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동양계 유학생들이나 흑인 유학생들이 중국어를 구사하면 이들의 발음이 충분히 좋음에도 중국인들은 가차없이 이들의 중국어 발음을 조롱하고 일부러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빠르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들은 대국이라며 늘 자부심 있는 척하던 중국인들이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은 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신들보다 위라고 생각되는 국가 출신이면 꼼짝도 못했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내 중국에 대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을 깨닫고 중국 유학을 아예 관두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인종주의가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제가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든 얼마나 오래 살았든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태어난 이상 이들은 절대로 저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능력이 없거나 공부를 못해도 그저 중국인이기만 하면 무수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게 중국이었고 심지어 교수마저 중국 학생들에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더군요. 중국 교수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깐깐한 평가를 하면서 정작 중국 학생들에게는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해도 낙제를 면해줬죠. 그리고 각종 연구실이나 장학금 등도 전부 중국인들끼리 정보를 독차지해서 저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일말의 혜택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소름 돋게도 저를 그렇게나 챙겨주는 줄 알았던 중국인 친구들은 알고 보니 중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신들끼리의 모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학을 떼게 되었는데요. 저는 1년 반 만에 중국의 이런 음침한 문화를 깨달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런 기회가 없을 것임을 확신한 채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만난 게 바로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예솔 언니는 저희 과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선배였는데 그녀는 중국에서의 학교생활 내내 수석과 차석을 밥 먹듯이 한 학년 수석이었거든요. 유학생과 중국 학생을 묶어서 평가하는 저희 학교에서 외국인 수석은 역대 최초였기에 학교에는 그녀에 대한 많은 소문이 돌기도 했죠. 교수에게 몸을 허락했다, 뇌물을 줬다 등 모두가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차별과 중국인 우대 정책을 일삼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학교 수석을 하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했죠. 어쨌든 예솔 언니는 자퇴서를 제출하러 가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키아라 맞지? 나는 4학년 예솔이라고 해. 너와 같은 유학생인 한국인이고 말이야. 요즘 계속 학교 공터에서 혼자 있길래 마음에 걸려서. 표정도 안 좋고 말이야. 나도 너와 비슷한 고민이 있던 적이 있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녀는 유학생답지 않은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했고 그렇게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저는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중국 친구들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외국인인 제게 선을 그었고 자신들끼리만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공유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예솔 언니는 제 말에 공감해주면서도 자신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너무 힘들었다며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중국인들은 능력은 없는데 질투심이 강해서 자신들이 잘하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솔 언니가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교수들은 그녀에게만 일부러 박한 평가를 내렸고 친했던 중국 학생들조차 언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공격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예솔 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은 전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번에 학교 졸업 이후 중국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며 자신은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고는 제가 중국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거면 한국에 와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한국에 간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언어도 문화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예솔 언니는 한국은 패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산업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한국인과도 차별 없이 경쟁하며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솔 언니의 힘있는 말에 이유 모를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솔 언니가 중국 대학교 졸업을 마치고 저도 자퇴를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연찮게도 저는 예솔 언니가 석사과정을 받는 학교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자취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살게 된 한국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인성도 무척이나 바르고 영어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저를 곧 떠날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며 기꺼이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왁자지껄한 술집에서 술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은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폐쇄적이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영어나 이탈리아어를 기꺼이 배우려고 하며 늘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못할 때 한국인들은 저를 배려해서 일부러 천천히 말해줬고 별거 아닌 점에도 엄청난 칭찬을 해줬기에 자신감이 상승한 저는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까내리려고 하고 모르는 걸 수치로 여기고 배우는 걸 두려워하는 중국인들과는 정말 정반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한국은 외국인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는 정반대로 한국에는 자국민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긴 제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서비스로 음료수를 준다거나 음식의 양이나 반찬들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더 준다거나 하는 사소한 점부터 해서 학교에 한국어로 된 수업을 더디게 쫓아오는 저를 위해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해놓은 필기를 보여주거나 자신들의 쉬는 시간을 할애해가며 저를 도와줬죠. 한국인들의 이런 착한 모습을 보면 박애주의자도 이런 박애주의자가 없다고 느꼈네요. 그리고 예솔 언니와의 즐거운 추억들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예솔 언니와 함께 엽기 떡볶이와 불닭, 볶음면 같은 매운 음식들을 먹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거든요. 또한 출출할 때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임에도 족발 같은 야식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배달은 엄청나게 빨라서 어떤 주문을 하든 3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먹었으니 운동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밤에 산책로로 나가서 밤공원의 운치를 즐기며 맥주도 엄청나게 마셔대곤 했죠. 한국에서는 일상 그 자체가 즐거웠고 어딜 가든 천국이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된 예솔 언니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마친 후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운 고향에 도착하니 첫 일주일은 무척이나 신났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리 친절한 식당에 가더라도 제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며 서비스를 주는 등의 친절은 기대할 수 없었고 이들은 그저 가식적이고 딱딱한 비즈니스식으로만 저를 대했죠. 그리고 한국의 매운 음식으로 단련돼버린 제 혀는 제 아무리 매운 이탈리아 음식을 먹어도 매운맛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던 한국인 친구들 같은 존재도 없었는데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적응해버려서
남의 일에 무관심한 개인주의적인 유럽 문화를 잊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공어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없었습니다. 음식을 배달시키려고 해도 한국과는 달리 엄청난 팁을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거든요. 물론 날이 어두워지면 그마저도 불가능했고 말입니다. 또한 예솔 언니와 새벽에 산책로를 돌면서 새벽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원은 밤만 되면 약 거래 장소로 이용되거나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무법지대로 변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저는 매일같이 예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고 착하고 정 많은 예솔 언니는 늘 그런 저를 받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이렇듯 제가 이탈리아에서 하루가 지날수록 시들어가자 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걱정하셨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적응하기가 그렇게나 힘들다면 한국에서 경험을 쌓아보고 한국에서 저만의 시장을 개척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봐 주셨죠. 저는 부모님 밑에서 3년간 경력을 쌓은 뒤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갈 수 있었던 건데 부모님은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저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다시 만난 예솔 언니와 뜨거운 포옹을 하며 일주일간 정말 광란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닭발과 엽기, 떡볶이, 곱창 등 한국식 매운 음식들이 어찌나 그리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행히 일은 잘 풀려서 저는 한국 회사의 마케팅팀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확실히 한국의 패션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엄청난 비전이 있는 국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패션 감각을 보면 패션 산업이 진작 발전했어야 할 이 나라가 왜 이제야 발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뒤 한국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때문에 자신의 조국이 어색해진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